안녕하세요. 어쩌다 미국 6회차까지 진행했던 김양의 앵커가 개인 사정으로 하차하게 되어서 당분간 방송을 진행하게 된 김대비 기자입니다. 먼저 7회차부터 프로그램 명칭이 어쩌다 미국에서 촛불 뉴스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릴게요. 촛불혁명을 이끌었던 그 위대한 정신을 잊지 않고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촛불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드 반대를 외치며 분신하신 고 조영삼 씨의 연결식이 2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렸고 23일 늦은 저녁 10시경 밀양성당에 봉안되었습니다. 조 씨는 유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일에 있을 때부터 지지하고 존경해왔던 사람이라고 말하며 사드는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긴장과 전쟁의 위험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 사드 반대의 뜻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고인의 희생에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당부대로 한반도에서 사드가 철수되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촛불뉴스 8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1일 6.15 공동선언 실천 미국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바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의 적폐인 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한미합동 군사훈련, 평화협정 체결, 남북 간 합의사항 준수, 국정원 적폐 세력에 의해 납치되어 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 및 평양시민 김련희 씨 송환,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등 어느 거 하나 진전된 것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기댄 채 반민족적, 반통일적이었던 전임 정부들과 다를 바 없는 대북 적대적 태도와 그들의 실패한 외교안보 및 대북 정책을 답습하고 있어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한미합동 군사훈련과 북핵 미사일 시험 동시 중지, 북핵 비확산 혹은 동결과 평화협정 체결 병행 추진을 통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반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증대됨에 따라 해외에서도 평화 시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중민주당 평화원정단은 27일 낮 12시부터 백악관 앞에서 무조건 전쟁 반대, 평화협상을 촉구하는 긴급 60시간 노숙 단식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백악관을 방문한 관광객들도 원정단의 시위에 큰 관심을 가졌는데요. 미국 평화활동가들도 연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촛불 시위가 9월 30일 저녁 7시 백악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집회는 약 25명의 한인 동포들과 현지인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집회를 소집한 버지니아 페어팩스의 심영주 씨는 북한과 미국 간의 악화되는 대립 상태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증가하자 현지인들도 매일 백악관 앞에서 반전 시위를 하고 있는데 동포들도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 방책을 원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말했습니다. 10월 2일에는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반도 전쟁 반대와 평화를 염원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 시위에는 AOK, 진보웨벗, 6.15 실천협의회, 양심수 후원의 평화원정단 등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있을 행사 소식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8년간 연설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강원국 작가의 대통령의 글쓰기에 대한 강연회가 미주 지역에서 열립니다. LA 강연회는 10월 7일 토요일, 샌디에고 강연회는 10월 8일 일요일에 열릴 예정이고요. 자세한 시간과 장소는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군 성노예 희생자 배상운동 지난 27년을 회고하며 라는 주제로 재외한국사회연구소 8차 학술대회가 10월 13일과 14일 뉴욕시립대학교 퀸스 칼리지 도서관 강당에서 열립니다. 포스터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안민석 의원 뉴욕 북 토크쇼가 7일 저녁 7시 뉴욕 퀸스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화면의 포스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공범자들 미국 서부 및 영국 런던 상영 소식입니다.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 LA,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범자들 상영 및 최승호 감독의 관객과의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애틀에서는 4회,
LA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각 1회 상영 예정입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7일 런던 대학교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트 및 최승우 감독 페이스북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해외 소식이었습니다. JNCTV에서는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정보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의 광고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문구는 JNCTV 이메일 jnctv2017@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JNCTV 기자 현송입니다. 첫 인터뷰 진행인데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쁘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반도 전쟁 위기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북미 간의 말의 전쟁이 진행된 반면에 23일 밤 미국이 전략폭격기로 NLL을 넘어 비행한 이후에는 외신들도 북미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스이스턴 유니버시티 국제정치 전문가 심원천 박사님과 함께 미국이 NLL을 넘어 비행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심원천 박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23일 날 밤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NLL을 넘어 북쪽 150km까지 출격했던 것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미국의 선전포고를 하며 미국의 폭격기가 영공 밖에 있더라도 격추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반면에 미국은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국제공역을 비행하는 다른 국가의 비행기를 격추할 수 없다고 말한 상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북미 간 긴장이 증대되는 현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한밤중에 NLL을 넘어 북쪽으로 비행한 것을 심원천 박사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견해는 미국의 그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 농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옛날 그 과거 B-1 랜스와 그 F-15 출격해서 한국 방공 식별구역 진입하게 되면 우리 공군이 호위하거나 아니면 합동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폭격기가 이렇게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거기다 그런 사태는 아마 정전 협정 이후로는 아주 드문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B-1 바머는 미국의 전쟁 무기 1호입니다. 네. 미국의 안보 무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 모든 미국의 그 전쟁 때서 이 B-1 바머가 이렇게 투입됐는데요. 네. 이번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봐서는 그 19번째 이제 이번에는 국제 공략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미국이 아주 한반도 전쟁 위기를 높이는 것으로 비판을 받아야 하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절대 그런 상황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인데요. 강경화 외무장관에 의하면은 한국이 이제 그 전쟁 위기를 고려해서 스스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청와대에서는 또 다른 말이 나오더라고요. 청와대에서는 그게 아니고 강경화 장관이 무슨 팩트를 모르고 그런 말을 한다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 저희들로서는 전문가들로서는 보면서 참 너무나 조금 혼돈이 되죠.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거의 전쟁 위기까지 한반도에서 전쟁 촉발 위기까지 갔는데 우리 정부에서 이런 의견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가, 그런 점에서 아주 우려를 하지만 일단 그 중요한 문제는 아주 중요한 고비를 넘겼고 이런 사태는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이 작전이 한미 간의 공조로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한국 정부가 이런 것을 막아야 됐었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전 반드시 막아야
잘못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막아야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엔 보니까, 일단, 우리가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 일단 문재인 정부는 아주 조금 중용적인 입장을 취한 것 같기도 한데, 막아야 했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 쪽의 견해를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 정말 한반도 전쟁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주 극적인 상황을 벌였냐. 북한이 미사일 핵 프로그램 개발 굉장히 진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트럼프 스타일 쪽으로 밀어가서 그냥 계속 압박을 해보겠다. 이런 상태인데 그 사람들의 견해는 이제 북한이 계속 미국을 도발 위협을 하면은 북한이 아마 미사일 핵무기 포기할 것이다. 이런 계산인데 그 대부분 전문가들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반대로 북한이 계속 그렇게 이제 북한에 대한 위협을 하면은 오히려 북한이 더 반대로 겁을 먹고 괌이나 캘리포니아 인근 이런 좋은 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현재까지 계속 보면은 트럼프 정부나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래도 정찰 공부한 국정출 공부한 사람으로서 좀 우려는 그 전문가 거의 대부분 90%까지 그 전문가들의 의견은 거의 공통점이에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한반도에서 그 어떤 군사 옵션은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그러니까 전쟁 들어갈 시 1시간 만에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나온다. 그 군사 옵션은 거의 배제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이제 다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나 모든 그 정부들이 정치적인 아니면 이데올로기 아니면은 그런 자기 지지자들의 입장 그런 데서 외교 정책에 이제 어떤 도박을 하니까 참 우려가 되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대중들을 많이 교육도 하고 서로 토론을 많이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것이 박사님께서도 이번 사건이 위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앞으로도 정말 미국이 폭격기가 다시 NLL 한번 또 넘어가면 북한이 이를 격추 시도하다가 또 교전 사정이 발생하고 그러다가 자칫 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어쨌든 한국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북한을 상대로든 또는 미국을 상대로든 해야 되는데 어떤 게 가장 시급하고 아니면 어떤 게 효과적일 건지 또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아주 그 방법은 아주 쉽다고 생각해요. 그 쉬운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후보 때 그죠? 대북 정책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셨어요, 사실. 이명박, 박근혜, 국정농단 팀의 북한의 강경론, 실패한 강경론의 대안을 제시하시고 대화와 외교로 하시겠다. 아주 분명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시지 못하고 미국의 압박에 이제 굴복을 하셔가지고 사드 배치 강행, 북한과 어떤 대화도 거부하시고, 북한 어떤 대화를 거부한 게 아니라 이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압박하게 거기에 더 이제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그냥 후보 때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햇볕 정책 원론으로 가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약간 복잡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 조금 우리 한반도 문제는 원래 동북아 정치고 국제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렇게 가장 아주 강경론으로 간 이유가 보니까 아베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그러니까 아베가 트럼프의 가장 친한 친구로 나와서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 옵션 이런 것도 이제 아베 뉴욕타임즈 기고한 거 보고 유엔에서 연설한 걸 보니까 아베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우리 일본이 미국 외교 정책의 영향이 아주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1945년 우리가 독립을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서 쫓겨나가면서 한국 사람은 전부 다 조선족은 전부 다 빨갱이다 이렇게 하고 미국인들에게 이제 이간질을 해서 그렇게 미국 정책을 이제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 아베 일본 정부도 일본의 영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도 많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이제 제일 문제는 그거예요.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아직 보고 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이제 아직도 지켜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주권을 가진 그 정부로서 정말, 촛불 정명으로 탄생한 정부로서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이제 추구를 하면 제가 생각에 국민들도 아마 지지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신감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또 네. 방송에서, 언론에서 보도된 게 어떤 게 있냐면, 한국 네. 정부가 북한에 증대되는 군사력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연말부터 미국의 전략 자산을 순환 배치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은 이런 순환 배치 확대를 찬성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이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네, 반대합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한국의 미군의 그 한반도 전략 자산과 한미 그 연합 군사 훈련을 축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도 이제 많이 주장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런 전략 자산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나 한반도 그 위기를 전쟁기부터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특히 미국의 전략자산이란 뭡니까? 그게 뭐냐면 항모,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고폭탄, 스텔스 전투기 이렇게, 그리고 또 마지막 중요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 시스템이 단지 북한뿐만 아니라 결국 미국의 목표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진 배치는 중국 위협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야말로 아직까지 2차 대전 이후부터 일본과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 뭐냐면은 일본과 미군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국은 단순히 그야말로 도구다. 네네. 이런 시점으로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은 그게 전략 자산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정부 그리고 국민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지난 18일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국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이런 경고를 해서 전 세계에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발언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발언과 한국 정부의 평가를 어떻게 봐야 될지 거기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참 놀란 게 어떻게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북한을 전면 파괴하겠다. 그리고 또 그 말이 뭐냐면은 영어로 해서 그게 우리의 이해가 잘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이건 뭐냐면은 유엔 헌장에 있으면은 멤버 국가를 전쟁 위협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다음에 그런 국제법도 위반했고요.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북한을 지도 체제를 이렇게 제거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민족 전체 북한 주민 2,500만 대량 학살 위협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저 개인적인 견해는 이거는 테러 위협이다. 유엔 헌장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유엔 위반, 국제법 위반뿐만 아니라 테러 위협을 했는데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데서 한 게 아니고 유엔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죠? 남녀노소 다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위협을 한 것은 정말 유엔 역사상에도 없고 미국 역사상에도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한국 정부에서 그게 제가 보니까 영어로 나온 게 보니까 아주 그러니까 powerful speech and very specific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고 구체적인 트럼프 연설이었다. 이렇게 이제 청와대에서 평가가 나왔는데 정말 전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고 참 놀라웠고 아주 정말 그게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무슨 사과 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제가 더욱 놀란 것은 우리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학자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촛불혁명을 지지했던 우리 진보 언론들 그분들도 참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런 아주 비판적인. 뿐만 아니라 한국 우리 정당 대표들 보수는 말할 것도 없이 야당 진보 당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비판이 없어요. 그래서 참 놀란 게, 우리 이 현재에서 미국은 그렇다 치고 트럼프가 막말을 했다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 한국 내에서 우리가 너무나 자기 정말 지금 현재 비판적인 얼씨구에 결여되지 않았나. 이런 점에서 참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종합해서 보는 것은 어제 뉴욕타임즈 나온 거 보면은 틸러슨 국무장관 있잖아요. 그죠? 네. 북한과 미국이 이렇게 두세 개의 대화 채널을 가지고 있다. 어떤 북미 협상이 있으면 좋죠. 어떤 길로든 외교를 갖는 아주 정말 좋은 것인데 이 과정에서 아주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역할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네네. 한 번은 거의 미국이 거의 전쟁 위협을 했다가 이제는 어제 오늘 북한과 북미 복수 대화 채널을 그동안 계속 유지해 왔다. 네, 이러거든요. 네. 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우리 촛불 성명으로 태어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께 한번 이렇게 묻고 싶어요. 도대체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죠? 네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네. 그래서 이제, 종합하면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깨어있고 아주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박사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외신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대한 가디언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용호 북 외무상의 유엔 연설에 대한 대응으로 23일 꼬마 로켓맨과 리용호 북 외무상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트윗을 올렸는데요. 참고로 제가 확인해보니 이 트윗은 무려 37,000번 이상 리트윗되었습니다. 가디언은 이 트윗이 북한과 미국 두 국가 간에 있었던 적대적인 성명 중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이 트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명백한 전쟁 선포로 이해되었으며 일부는 이것이 트위터 이용 규정 위반이라며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트위터 이용 약관에는 폭력적인 협박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트윗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해당 트윗은 삭제되거나 임시 계정 정지를 당할 수 있다고 트위터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결국 트위터 회사 측은 이를 심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위협한 트윗 삭제를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트윗이 뉴스로의 가치가 있고 대중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트위터 측이 문제 없다고 하니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정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전략 폭격기가 NLL을 넘어 비행한 것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반응을 외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스카이뉴스 26일자 보도인데요. 미국 방문은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군사 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무력 시위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군사 분쟁이 발발할 시 대재앙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경고하며 이 같은 미 정부의 접근은 무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무장관리 및 비확산 문제 담당 미하일 울리아노프 국장은 러시아가 정치적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마쿠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북에 대한 제재는 거의 고갈됐다고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의 염려에 동의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승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듯 중국과 러시아는 한결같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옵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인디펜던트지 26일자 보도에 하면 노동당 그림자 내각 국방부 장관 리아 그리피스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은 절대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는 언어는 끔찍하다며 미국에서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을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SBS 보도인데요. 북한에 대한 긴장이 정점에 오르자 아베 신조 총리가 조기 선거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위기는 연속적인 스캔들 이후 강경파인 아베 총리 지지율을 높여준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는데요. 사실 북한 이슈가 커지면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도 거의 잊혀졌는데요. 일본에서도 역시 사학 스캔들로 궁지에 몰렸던 아베 총리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을 외신은 주목한 것 같습니다. 역시 주요 주변국들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옵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일자에 보도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팍스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팍스뉴스에서 앤더슨 로비슨 리서치와 Shaw and Company 리서치에 의뢰해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집 전화와 휴대폰을 이용해 미 전역에서 무작위로 1017명을 선택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표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말하는 방식에 대해 70%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23%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최선책의 방법으로 61%가 외교와 제재를 선택했으며 27%가 군사적 옵션으로 위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설문 결과가 보여주듯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미국 내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신 브리핑 마지막으로 위안부 관련 소식입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한 것이 통과된 것을 일본의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내년 6월까지 국립묘지에 위안부 추모비를 건립하겠다는 것과 2019년에 위안부 문제를 연구할 재단 설립, 2020년에 위안부 역사 박물관 건립 예정이라는 정부의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위안부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외신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비 기자였습니다. 이번 주 촛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대비 기자였습니다.